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디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과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과제 해야 되고, 오래간만에 운동도 좀 쉬고, 밀린 일을 다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독서노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라, 이지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기쁨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든 누군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은 관계 사이로 흐르는 윤활유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와 사랑하는 거,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하지?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리는 자신이 없으면 돋보이는 제자리이고, 죄송해요. 자기 자리는 자신이 있으면 돋보이는 제자리이고, 자신이 마땅히 설 자리이자 내가 살 자리입니다. 어려워. 내가 요즘에 내 기능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이 책이 어려운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자리가 아닌데 자기 자리로 착각하거나 설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버티려고 할 때,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내가 살아갈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버티려고 할 때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제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무게중심은 그쪽으로 쏠립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답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죄송해요. 이 책 좀 어려워. 오늘 이 책 좀, 잠깐만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답게 산다 이렇게 하면 착하고 선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답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사람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다. 물체는 제 중심에 따라서 제자리로 기웁니다. 물체는 제 중심에 따라서 제자리로 기웁니다. 중심이란 꼭 밑으로만 아니고 제자리로 기웁니다. 불은 아래로 향합니다. 제 중심을 향해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기름을 물밑으로 붓더라도 물 위로 솟아오르고, 물은 기름 위로 붓더라도
붙더라도 기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제 중심을 향해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런 질서가 덜한 곳에는 불안하고 질서가 잡히면 평온합니다. 그런 질서가 덜한 곳에는 불안하고 질서가 잡히면 평온합니다.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질서. 나는 질서가 있는가? 질서가 덜한 곳에는 불안하고 질서가 잡히면 평온합니다.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체 무게로 인해서 본래 자기가 있었던 제자리로 향해서 움직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바람은 정처 없이 떠돌며 원천수는 위로 치솟습니다. 모든 물체는 저마다 자연스러운 위치가 있고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위치를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하면 사과의 고향은 흙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물은 바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굽이굽이 흘러 아픔을 다 받아주는 바다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죠, 아이린이? 자, 다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기 무게가 정착하고 싶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땅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온천수는 땅속에 잠복하고 있을 때보다 땅 위로 솟아올랐을 때 유익합니다. 모든 존재가 지는 제자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자기의 제자리. 나의 제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내 제자리에 잘 있는 걸까? 돌을 호봉에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나의 돌을 허공에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고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기둥은 위로 치솟으며 촛불은 바람결에 좌우로 흔들립니다. 본래 자기 자리를 찾아 그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바람개비도 바람을 거슬러 여풍을 타야 회전운동을 시작합니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사랑에 대해서 이 책이 또 많이 나오네요. 그쵸? 사랑은 혁명을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자기계발서. 내가 좋아하는 사이토 이토리니 그리고 이하영님 모두 진짜 사랑을 항상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랑은 혁명을 시작하는 신호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렇구나. 맞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의 싹이 자라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따뜻한 사랑의 싹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의견이 다르고 주장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다 보면 갈등과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맞아. 따뜻한 사랑, 갈등과 충돌,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랑의 둥근 이응이 생긴 원동력은 사람의 미움에 부딪히면서 일어난 갈등과 충돌 덕분입니다. 바닷가의 둥근 돌멩이도 처음에는 모건한 돌멩이끼리 부딪히며 주고받은 상처 덕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저마다의 다른 탄생 배경과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나도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색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걸 왜 내가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은 저마다의 다른 탄생 배경과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나도 나만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색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내일도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 속에서 오가는 다른 생각과 의견이 오늘과 다른 나를 내일로 데려간다. 만남 속에서 오가는 다른 생각과 의견이 오늘과 다른 나를 내일로 데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던져놓고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기는 인간관계의 얼룩과 무늬가 만든 사회적 합작품이다. 맞아. 사람이 사람을 만나 싹이 트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애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낳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몰입과 집중을 가져옵니다. 맞아. 사람이 사람을 만나 싹이 트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애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낳고 나를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애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낳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몰입과 집중을 가져옵니다.
나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숙의 경지로 이끌어갈지를 고민하는 그 전략과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일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개발하는 전략과 방법은 수단이며 계략이고 술책이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글을 쓰실 수가 있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 썩게 되는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이 사랑하는 애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을 낳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몰입과 집중을 가져옵니다. 나를 어떻게 개발하고 성숙의 경지로 이끌어 갈지를 고민하는 그 전략과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일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를 개발하는 전략과 방법은 수단이며 계략이고 술책입니다. 이런 사실은 내가 하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일을 잘하는 전략과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스쳐 지나가는 마이동풍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일을 사랑하면 물음표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만큼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연한 빠져들미고 그것은 곧 혁명입니다. 우연한 빠져듦 그리고 그것은 곧 혁명이다. 사랑 우연한 빠져듦 그리고 곧 혁명이다. 맞아요. 한번 빠져들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 맞아. 그때부터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자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혁명과 사랑은 모두 우연한 빠져들므로 시작하는 위험한 몰입이다. 빠져든 사랑은 다가올 위험을 무릅쓰고 일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혁명이다. 진짜 너무 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었을까? 사랑의 급진성을 쓴 크로아티아의 철학자 스레츠코 호르바트에 따르면 사랑은 우연한 빠져들미고 그것은 곧 혁명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멀쩡하던 자아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혁명과 사랑은 모두 우연한 빠져듦이고 빠져듦으로 시작하는 위험한 몰입이다. 빠져든 사랑은 다가올 위험을 무릅쓰고 일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혁명이다. 진짜 사랑의 힘이라는 게 자아의 균열이 멀쩡하던 자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우연한 빠져든 자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랑의 힘이라는 게 우연한 계기로 엮여서 서로의 세계를 흡수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는 일. 연애가 그랬고 공부가 그랬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계기적 사건이 사랑 같습니다. 너무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사랑의 정의. 우연한 계기로 엮여서 서로의 세계를 흡수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는 일. 연애가 그랬고 공부가 그랬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계기적 사건이 사랑 같습니다. 맞아. 서로의 세계를 흡수한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연한 계기로 엮여서 서로의 세계를 흡수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거나 하던 짓을 안 하게 되는 일. 연애가 그랬고 공부가 그랬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계기적 사건이 사랑 같습니다. 은유에 다가오는 말들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정의입니다. 뜨거운 물음표로 시작한 그 사랑은 마침내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혁명을 일으킨다.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혁명. 그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성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지루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식이 시비를 걸고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곡선의 물음표는 직선의 느낌표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곡선의 물음표는 방황을 거듭하지만 직선의 느낌표를 마침내 찾아내는 순간 방향을 잡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고?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이 식으면, 나의 사랑이 식으면 관성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지루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식이 시비를 걸고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그 곡선의 물음표는 직선의 느낌표를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곡선의 물음표는 방향을 거듭하지만 직선의 마침표를 마침내 찾아내는 순간 방향을 잡습니다. 사랑과 사이에도 호기심의 물음표와 감동의 느낌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우연히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소개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은 언제나 호기심의 물음표로 상대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탐험이다. 사랑으로 시작한 그 만남이 혁명을 완수합니다. 사랑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맺힌 사연이 범상치 않게 보이고 색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숱한 사연과 배경, 어두운 그림자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룩을 모두 가슴으로 끌어안는다? 그걸 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나? 그게 정말 사랑인가? 나는 아직도 그릇이 작은가? 모든 걸 가슴으로 끌어안는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와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와 진심으로 만날 수 없다. 나는 과연 이럴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사랑으로 다가설 때 비로소 상대의 가슴에 맺힌 사연이 범상치 않게 보이고 색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숱한 사연과 배경, 어두운 그림자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룩을 모두 가슴으로 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와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상대의 가슴에 맺힌 사연이 범상치 않게 보이고 색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연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과 슬픔, 숱한 사연과 배경, 어두운 그림자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얼룩을 모두 가슴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상대와 진심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만남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쓰다듬어주며 어두운 그림자에 빛을 드리워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룩을 덮어주는 돌봄입니다. 대상이든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사랑 없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쓰다듬어주며 어두운 그림자의 빛을 드리워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얼룩을 덮어주는 돌봄입니다. 대상이든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남을 가로막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속 깊은 내면으로 함께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꺼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만남을 가로막는 껍데기를 걷어내고 속 깊은 내면으로 함께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꺼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다.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더듬어 반추해 보는 일이며,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더듬어 반추해 보는 일이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며, 진실을 캐내는 작업,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이라야 타자가 겪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사랑만이 혁명을 완수합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사랑으로 만든 흔적이 관계의 기적을 낳습니다. 관계의 기적.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읽기가 아까운데 다 읽어요 말아요. 내일 읽을까요? 아니면 지금 읽을까요? 사랑으로 만난다는 것은 방관자적 삶의 자세로 그 사람을 멀리서 관망하거나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잠시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만나는 것은 일상의 배경으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일,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의 배경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래서 참 쉽지 않다. 사랑으로 만나는 일은 따뜻한 진심과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으로 사랑으로 만난다고 하는 일은 따뜻한 진심과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으로 상대와 내가 혼연일체 되는 과정이다. 와,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너무 아름답다. 사랑으로 만나는 일은 따뜻한 진심과 부끄럽지 않은 진정성으로 상대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는 자기 삶의 전부를 고백하는 문제이고, 누구에게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힘겨운 결단입니다. 누구에게는 과거의 슬픔을 다시 건드리는 문제이고, 누구에게는 다시 한번 어렵게 반추해보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런 만남만이 공감의 연대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오직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으며
행복은 어렵지만 같은 방향과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언제나 남다른 설렘이 있다면 매 순간이 경이로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때 타자는 나를 괴롭히는 지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다른 나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됩니다. 정말 한 구절도 놓칠 구절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오직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으며 힘겹고 어렵지만 같은 방향과 가치를 가슴에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도 언제나 남다른 설렘이 있다면 매 순간이 경이로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때 타자는 나를 괴롭히는 지옥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다른 나로 이끌어주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동의 느낌표가 축적되면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사랑은 아픔과 슬픔을 희망과 용기로 변신시켜주는 촉매제입니다. 사랑의 물음표를 만나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물음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투하면 경계가 무너지고 튼실한 신뢰가 자라는 관계로 바뀝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오늘 감동적인 하루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 글이 약간 지치는 관계로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약간 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아이리님 독산다고 수고했어요.